뉴스 브리핑. 연방 상원 조사관들은 지난 9월 20일 척 그래슬리 상원 재무위원장과 론 존슨 상원 국토안보위원장이 헌터 바이든 브리스마 그리고 부패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바이든 가족과 몇몇 외국인을 포함한 그들의 사업 관계와 자금 추적 결과를 추가로 어제 공개했습니다. 특히 발표된 내용에는 바이든 가족이 존 로빈슨 워커와 그의 회사인 로빈슨 워커 LLC와 관련이 있으며 이 회사를 통해 중국 기업으로부터 수백만 달러가 이전된 기록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총 70페이지 분량의 이번 보고서는 방첩 활동과 착취 의혹을 만들고 있으며 그 증거들을 나열했는데 최소 3개의 회사가 헌터 바이든과 관련돼 있고 그 중에는 중국 공산당과 연계된 중국 에너지 회사 CEFC와 만든 합작법인도 포함됐다고 적시했습니다. 테네시주 보건당국은 파이저가 최근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시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4개 주들 중 한 곳으로 선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범 프로그램 운영에는 테네시주 외에 뉴멕시코, 로드아일랜드, 텍사스주가 참여합니다. 리사 피어시 테네시주 보건장관은 보도자료에서 우리는 이 백신의 유통을 위한 튼튼한 계획을 갖고 있으며 다른 주들이 주민들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제공하는 모델을 확립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선택받아 영광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범 프로그램은 다른 모든 주에서 효과적인 면역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12월부터 백신 유통이 시작될 전망이지만 보건당국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봄까지 백신을 접종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3곳의 카운티에서 누락된 투표가 발견된 바 있는 조지아주에서 또 한 곳의 카운티가 실종됐던 메모리 카드를 발견해 293표를 추가했습니다. 더글라스 카운티는 어제 아침 분실된 메모리 카드를 발견했는데 그중 156표가 조 바이든 후보에게, 128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갔습니다. 주 당국은 어제 자정까지 모든 재검표를 마감하라고 각 카운티에 지시한 상태입니다. 추가로 분실되거나 누락된 투표는 나오지 않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조지아주에서는 4개 카운티에서 총 6천여 표가 추가로 발견됐는데 그중 3,600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2,200표가 바이든 후보에게 갔으며 나머지는 조르겐센 등 근소 후보들에게 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표와 재검표 등의 20년 경력이 있다고 밝힌 수전 보일스는 사용 흔적이나 표식이 없는 특이한 투표용지 묶음을 발견했는데 약 98%가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줬다고 폭로했다고 에폭타임스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재검표에 나온 대부분의 투표용지는 가장자리가 닳아있거나 사람들에 의해 쓰여진 흔적이 있는데 이상하리만치 깨끗한 투표용지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같은 폭로는 린 우드 변호사가 브래드 레펜스퍼거 조지아주 국무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 제출된 서명한 진술서에 담겨 있습니다. 한편 우드 변호사가 17일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표가 바이든 후보에게 준 것으로 집계되는 것을 목격했다는 증언도 담겨 있습니다. 의심스러울 정도로 깨끗한 우편 투표용지가 바이든으로 표시된 채 500여 개가 연달아 포함된 것을 봤다는 진술도 나와 있습니다. 플로리다주 텔라하시 경찰청은 지난 2년간 10대 소녀에 대한 끔찍한 성적 착취에 대해 조사한 끝에 최근 몇 달 동안 170명 이상을 체포해 기소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16세 이하 어린이들을 상대로 인신매매와 외설물 제작을 일삼은 중범죄자 100여 명과 성매매 알선 등 경범죄 혐의가 적용된 72명이 적발됐습니다. 수사는 2018년 말 수사관들이 온라인 성접대 리스트에서 한 소녀를 발견한 이후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명 훔쳐진 순결이라는 이름의 작전을 통해 검거된 피의자들 중에는 교사, 기업회장, 여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주법에 따라 자동으로 재검표가 실시된 조지아주가 어젯밤 자정을 기해 재검표 작업을 마무리하고 오늘 집계 과정을 거쳐 내일 공식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주 국무장관실과 선거관리당국은 조 바이든 후보가 더 많은 표를 받은 결과가 바뀌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는데요. 조지아주 공화당의 데이빗 셰퍼 의장은 디캡 카운티에서 공화당 측 참관인들이 9,626표의 오류를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든 1,707표, 트럼프 13표라고 표시된 묶음이 있는데 실제로는 바이든 후보가 1,081표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지아 주법에 따라 다음 주 화요일까지 재검표를 다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양 후보 간의 표차가 0.5% 미만이기 때문인데요. 이 경우 후보자들은 컴퓨터로 스캔받은 모든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트럼프 선거 캠프는 어제 위스콘신주 일부 카운티에서 부분 재검표를 신청할 것이고 그 비용으로 $300만 달러를 지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위스콘신주 선거관리당국은 주 전체 재검표에 약 $800만 달러가 소요될 것이라고 밝히고 재검표 신청 마감 시한을 어제 오후 5시까지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위스콘신주 재검표는 밀워키 카운티와 데인 카운티에서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트럼프 선거 캠프 측은 위스콘신 선거관리위원회가 시정 사무원들에게 부재자 투표용지를 보내도록
보내도록 지시했는데 이는 신청이 있어야만 부재자 투표용지를 보낼 수 있다는 주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하원 의원들은 어제 원격으로 실시된 투표에서 만장일치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을 또다시 의장직 후보로 인준했습니다. 115대와 116대 두 번에 걸쳐 하원 의장을 역임한 펠로시는 2년 전 의장에 취임할 당시 한 번만 더 의장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어제 펠로시 의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마지막 임기를 지킬 것이냐는 질문에 그때 내가 한 말은 그것이 통과되든 안 되든 거기에 있는 한계를 지키겠다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바이든과 함께 하원 의장 으로 일하고 싶은 마음이라고도 밝혀 묘한 뉘앙스를 남겼습니다. 올해 80세로 지난 33년간 하원 의원으로 활동한 펠로시 의장이 2년 전 자신의 약속을 지킬지 주목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오늘 변호사들이 승리에 이르는 매우 명확하고 실행 가능한 길에 대한 중요한 기자회견을 갖는다며 조각이 아주 멋지게 제자리에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변호사들은 더미니언 투표기의 문제점을 파헤치는 팀과 각 주에서 재검표와 감사를 추진하는 팀으로 나뉘어 부정선거 관련 업무를 진행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지아의 카운티에서 수천 개의 미개표 투표용지가 발견됐고 예년에는 4%에 달하던 투표 거부율이 올해는 거의 제로 수준에 가깝다며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에게 우편봉투의 서명 확인 작업을 당장 실시하라고 재차 촉구했습니다. 지난주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74만 2천 명으로 집계돼 그동안 유지되어왔던 감소세에서 반등해 다시 상승했으며 이는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으로 보인다고 야후 파이낸스가 보도했습니다. 이번 실업급여 신청 수는 그 전주에 71만 1,000명이었던 것보다 3만 1,000명 늘어난 것인데 애초 70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당국의 예상과는 반대되는 현상이어서 주목됩니다. 지역별로는 루이지애나, 매사추세츠, 텍사스, 버지니아에서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였고 반면 일리노이, 플로리다, 뉴저지, 워싱턴주에서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제임스 라이스 자동차 사고 변호사, 그의 실력은 이미 인정받았습니다. 미국 전체 상위 1% 변호사 선정, 멀티밀리언 달러 승소 변호사, 14년 연속 AB 등급 유지, 6년 연속 슈퍼 변호사. 하지만 저희 최고의 자랑은 고객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If you've been injured in an auto accident, I want you to call me. I know who the enemy is, I know how they fight, and most of all, I know how to win. 제임스 라이스 법률그룹. 안녕하십니까, 홍성구 기자입니다. 아직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후보 간의 대선 결과가 확정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재검표가 어제 마감이 됐고요. 이 재검표 결과가 오늘 집계가 돼서 내일 공식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마 주 당국에서는 크게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조지아주에서 조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이길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선거 캠프 측에서는 지금 문제가 너무나 많다. 문제가 많아도 너무 많다라는 이제 지적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저께죠. 17일 날 린 우드 변호사가 이 조지아주에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주 국무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인데 그 소송에 진술서들이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이 진술서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애피데이빗이라고 그래서 이 진술서는 서명을 하게 돼 있고요. 증인이 그 내용에 대해서 서명을 하게 돼 있고 이것이 만약에 위증이라면 나는 처벌을 받겠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 증인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 그런 진술서인데 이 진술서 내용에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 하는 이야기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수존 보일스라는 분이 계신데요. 여성분인데 이 수존 보일스라는 분은 샌디 스프링스라고요. 좀 유태인들이 많이 사는 마을입니다. 이 조지아주에서는 그래도 부유한 마을층에 속하는 곳인데 이 샌디 스프링스 투표소에서 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이 개표 경력이 20년이나 되는 베테랑이랍니다. 그러니까 뭐 딱 보면은 뭐 금방 일할 수 있는 이런 아주 20년 동안 이 개표, 검표 이런 작업을 했던 분인데 근데 이분이 좀 이상하다 이거죠, 이번에. 하다 보니까 너무나 깨끗한 종이들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너무나 깨끗한 종이. 왜냐하면 왜 이것이 문제가 되냐면은요. 이게 재검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재검표이기 때문에 지금 받아보는 재검표하는 투표용지는 이미 한번 개표기에 한번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거죠. 그 종이를 지금 재검표해야 되는 것인데 깨끗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한번 기기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어딘가에 흠집이 생기거나 뭐 눌린 자국이 생기거나 뭔가 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재검표를 하면서 개표원들이 보통 이렇게 뭐 표시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표시도 전혀 없고, 그리고 너무나 깨끗한 상태, 흠집 하나 없는 깨끗한 상태에
투표용지들이 자꾸 눈에 띄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눈여겨봤더니 그 중에서 98% 정도는 바이든 후보 표였고 2%만 트럼프 대통령 표였다는 겁니다. 진술서에다가 지금 써놓은 내용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요. 실바라는 분이 또 증언을 한 겁니다. 이 실바라는 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아주 깨끗한 종이를 봤는데 이게 부재자 투표용지였다고 들어온 거랍니다. 그럼 부재자 투표용지인데 어떻게 이렇게 깨끗할 수 있느냐 한 거죠. 왜냐하면 부재자 투표는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편 봉투에 이렇게 접어서 넣어야 되거든요. 접어서 넣다 보면은 당연히 이 종이에 접힌 자국이 있어야 정상 아닙니까? 부재자 투표용지인데. 그런데 접힌 자국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나 깨끗한 종이라는 거죠. 굉장히 의심스러운 거죠. 이런 게 꽤 많이 나왔다. 더군다나 한 500개 이상 나왔답니다. 그게 연달아서 500개. 그런데 보니까 다 바이든 표더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진술서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니콜 제허라든가 콘세타 존슨이라는 분 같은 경우에는 캅카우니에서 재검표를 하는데 그런데 트럼프를 찍은 투표용지였는데 그걸 담을 때 분명히 트럼프 용지인데 그거를 바이든 쪽 통에다가 집어넣는 걸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도 아니고 바이든도 아니고 이제 노보트라고 그래서 아예 대통령 투표를 안 한 사람들, 뭐 다른 뭐 하원 의원이나 상원 의원 이런 투표하려고 투표를 했나 보죠. 대통령 표에는 표시가 안 돼 있던 사람. 근데 그런 노보트 표시도 돼 있던 종이도 그리고 또 조르겐센이라고 또 다른 대통령 후보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제3의 대통령 후보를 찍었던 그런 표들 이런 것들이 그냥 바이든 통으로 들어가는 걸 봤다는 거죠. 그런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검표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재검표 결과도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증언들은 현장에서 본 사람들이 직접 증언한 것이고 내가 위증했으면 벌받겠습니다 하고 서명한 진술서를 제출을 했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린 우드 변호사가 조지아주 국무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장에 포함되어 있는 진술서 내용들입니다. 이거 다 공개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린 우드 변호사는 과거에 CNN을 상대로 해서 그 유명한 언론사를 상대로 해서 정정보도 받아내고 배상금까지 받아낸 적이 있는 그런 언론사를 상대로 해서 승소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변호사가 이렇게 나서서 이 일을 벌였다 그러면 예사롭지 않은 일인 거는 맞죠. 지금 또 조지아주 공화당의 데이빗 쉐이퍼라고 공화당 의장인데요. 이 데이빗 쉐이퍼가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묶음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이 1707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13표 이렇게 표시가 돼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거 보니까 바이든 표가 1081표가 나오고 트럼프는 13표 무려 9626표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바이든 쪽에 9626표가 더해졌다는 거죠. 그거 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디캡 카운티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데 디캡 카운티 한 곳에서 그러면 다른 곳에서 또 이런 일이 있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좀 했습니다. 물론 주 당국에서는 그럴 리 없다. 이렇게 발뺌을 했는데 그런지 아닌지 확인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하여간 지금 그런 증언들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지아주의 재검표 작업이 마무리가 됐는데 이 과정 중에 나온 문제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미 여러 차례 보도를 해드렸지만 조지아주의 4개 카운티에서 누락됐던 그런 투표 용지들이 나중에 발견이 돼가지고 지금 재검표하는 과정 중에 그게 발견이 돼서 표가 추가되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발견된 숫자가 벌써 6,000개 정도 됩니다. 이게 좀 이런 게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문제죠. 더글라스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뭐 253표밖에 안 됐다고 하지만 그 사전 투표로 들어와서 먼저 집계했던 것을 플래시 드라이브, 그러니까 USB 드라이브인데 이 USB 드라이브에 담아놓은 것을 잃어버렸답니다. 그 잃어버렸던 USB 드라이브를 화장실에서 찾았답니다. 이것도 좀 이상한데 하여간 그걸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아가지고 그걸 열어보니까 거기에 바이든 후보를 찍은 표가 뭐 한 153표 정도 나오고 트럼프 대통령을 찍은 표가 한 뭐 120여 표 정도 나왔다. 그래서 바이든을 찍은 표가 조금 더 나왔다. 뭐 이렇게 지금 나왔다는 것인데 잃어버렸다가 찾았다라는 그 USB 드라이브를 과연 그 내용을 믿을 만한 건지 이것도 지금 저희가 알 수가 없는 여러모로 지금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너무나 많이 지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이 재검표 과정을 정말 저희가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재검표가 발표가 되는 것으로 과연 끝나는 거냐? 그렇게 돼서 끝나는 거냐? 그러면 그게 아닙니다. 이 조지아 주 법은 한 번 더 후보가 직접
재검표를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재검표 과정이 이루어진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해서 이루어졌다라기보다는 이 주 국무장관이 양 후보의 차이가, 표 차이가 너무 적게 나니까, 그 영어로 이야기하면 레이저 틴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정말 차이가 너무 안 나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동으로 재검표를 해야 된다. 주법에 의해서. 그래서 주법에 의해서 자동으로 재검표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내일 나올 텐데, 이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다고 하면 후보들은 다음 주 화요일까지 재검표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게 조지아주 법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까지 트럼프 대통령 선거 캠프 측에서 이거 재검표하자, 다시 한번 보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번에는 표를 전부 다 컴퓨터로 스캔을 받아서요. 모든 투표용지를 다 스캔을 받아서 그 내용을 각각 후보들에게 전달을 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후보들이 직접 개수를 해보고 확인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어쨌든 지금 여러모로 조지아주 재검표 과정에 지금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나온 것은 분명하고요. 이 상황이 지금 법정에서 어떻게 전개가 될지 좀 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우크라이나 스캔들 이야기해드린 적이 있었죠. 조 바이든이 부통령이었던 시절에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으름장을 놔서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을 해임시켰던 이제 이런 사건인데, 이게 헌터 바이든이라는 이제 조 바이든의 아들이 속해 있었던 우크라이나 회사를 검찰이 조사하려고 하니까 그 조사를 막으려고 했던 압력이었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크라이나 스캔들이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중국과 헌터 바이든과의 연대가 아주 생각보다 확실히 있다라는 그런 발표가 어제 연방 상원에서 있었습니다. 연방 상원 조사관들이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인데요. 총 7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그중에 이제 앞에 5페이지가 요약본이고 뒤에 65페이지가 이제 다 증거들이라고 제시를 해놓은 것인데요. 그러니까 증거가 많다는 이야기죠. 이 증거들을 보면은 주로 이제 눈에 띄는 증거들 내용이 뭐냐면, 은행에서 은행으로 돈을 보낸 송금 기록입니다. 이 송금 기록이요, 정말 말 그대로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인데, State Energy HK Limited, 그러니까 HK는 이제 홍콩의 약자겠죠. State Energy HK Limited라는 회사에서, 이게 중국에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로빈슨 워커 LLC라는 미국 회사로 300만 달러를 송금한 것이 2번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로빈슨 워커는 뭐냐? 친구 이름입니다. 헌터 바이든의 친구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그냥 회사를 만든 거죠. 이 로빈슨 워커와 헌터 바이든이 같이 만든 회사다라고 제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로빈슨 워커로 들어온 이 300만 불, 그리고 또 300만 불, 그러니까 총 600만 불이 들어왔는데 이 돈이 어디로 갔느냐? 무엇 때문에 이 돈이 들어왔느냐? 이것이 확실치 않다. 보고서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매우 의심이 간다라는 이야기죠. 이 돈이 과연 어디로 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로빈슨 워커 LLC라는 회사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스테이트 에너지, 이 회사는, 스테이트 에너지 HK라는 회사는 예진맹이라는 사람이 주도하는 회사이고요. 그리고 중국의 에너지 회사 CEFC라고 중국 에너지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자회사 같은 겁니다. 근데 이 예진맹은 중국 공산당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고 중국 군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뭐 중국에서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들이다 보면은, 더군다나 에너지 회사 쪽에서 일을 하는 사업에 어떤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당연히 공산당과 연결된 것까지는 뭐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중국 군과도 연관이 돼 있다. 이 부분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헌터 바이든의 사업 동료인 공웬동, 그러니까 공웬동이라는 사람도 스테이트 에너지로부터 돈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런 정황들이 다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이 대가성 지불이었지 않았겠느냐라고 저희가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정황이 나온 것이고, 과연 무엇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인가에 대한 의혹이 또 제기가 되는 그런 부분인 것이죠. 하필이면 이것이 이 중국 군과 관련되어 있는 인사가 이끄는 회사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 안보 관련된 문제가 연루되어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들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크라이나 스캔들 같은 경우에는 조 바이든이 이 우크라이나 정부의 반역죄의 공모자가 돼 있어서 지금 피고인으로 이름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지금 헌터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중국 군과 관련해서 혹시 방첩 활동, 이 첩보 활동을 도와준 그런 혐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지금
불거져 나오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죠. 원래 이 사안이 지난 9월 20일 날 척 그레슬리 상원의 재무위원장하고 존 런슨 상원의 국토안보위원장하고가 공동으로 낸 보고서에 9월 20일에 나왔던 보고서에 담겨진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야 지금 대통령 선거 앞두고 니들이 지금 방해 공작하는 거지, 공화당에서 방해 공작하는 거지, 이건 정치 공략이다, 이렇게 음해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 얘기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됐었죠. 그랬는데 그 이후에 상원 조사위에서 조사를 이제 실시를 한 겁니다. 상원에서 조사를 실제로 해보니까, 조사관들이 해보니까 이 9월 20일 날 나왔던 보고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이 추가로 더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그냥 의혹 수준이 아니라 정말 사실관계가 이제 드러나고 있다라고 이제 어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그 수사 결과에 따른 무엇인가가 또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당연히 이제 그런 조치들이 있겠죠. FBI에서도 헌터 바이든의 노트북을 확보했다, 이런 이야기 예전에 한번 보도해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노트북에 있는 내용이 지금 세상에 공개되면서 조 바이든과 헌터 바이든과 또 해외 사업들이 어떻게 연결이 돼 있고 누가 누구에게 서로 알선을 해주고 만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불거져 나왔는데, 폭로가 됐었는데, 이제 그런 정황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돈이 왔다라는 상황으로 딱 연결시켜서 증거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보고가 어제 있었던 것, 상원에서 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 바이든 그 일가가 해외 산업을, 해외 쪽의 어떤 커넥션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제공을 하고 돈을 받은 흔적이 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일단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기 환자를 위한 출입구 따로 있습니다. 김시현 내과.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 선우 종합보험. 앞서 보도해드린 대로 이 플로리다주 탈라하시 경찰청에서 어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무려 170명이 넘는 사람을 최근에 검거를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아동 성매매와 관련된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이 미국에는요, 굉장히 많은 실종 사건들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신매매, 그리고 아동 성매매, 이런 일들이 아주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피해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요. 이 피해자들이 그런 현장에서 탈출을 해서 책을 쓰기도 하고 영화를 제작하기도 하고 요즘 뭐 드라마 제작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직을 일망타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심해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QAnon이라는 음모론 조직까지 나오게 된 것이죠. 이 QAnon이 가지고 있는 조직의 그 원리가 뭐냐면은 바로 이런 아동 성매매, 인신매매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자기 권력을 과시하고 즐기려는 목적에서 이런 인신매매와 아동 성매매를 즐기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부패한 세력, 악의 세력들을 물리치기 위한 선한 사람들이 뭉쳐야 되는데, 그 선한 사람들이 세운 대통령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지는 그런 음모론자들이 되어버렸는데, 어쨌든 미국 내에서 이런 그 인신매매라든가 아동 성매매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문제로 이야기가 되는 것은 하루 이틀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고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라는 것이고요. 아직까지도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170여 명 이상을 체포했다. 저희가 정말 박수를 드리고요. 근데 이 작전명이 저희 가슴을 좀 아프게 했습니다. 이 작전명이요, Operation Stolen Innocence, 그러니까 순결을 훔친, 훔쳐진 순결 작전, 이렇게 순결을 훔친 작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할 수 있는데, 요 말만 봐도 좀 가슴이 아픈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회에서 인간이 인간을 상대로 죄를 짓는 것 중에 가장 나쁜 범죄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수사관들이 이 사람들을 포착하고 잡아내는 데까지 무려 2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18년에 이 어린아이들을 온라인에서 성매매 중개해주는 그런 사이트에서 한 여성 소녀를 발견을 하고, 그 소녀를 구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부터 수사가 진행이 됐는데, 이 사람들을 검거하기까지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죠. 하루속히 이런 범죄들은 이 미국 땅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다 뿌리 뽑아야 하겠습니다. 30년 손맛 케이터링의 명가 참사랑.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 지금 주문하세요. 배너앤프린트.
예, 이제 코로나19 백신이 정말 초읽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진짜 좀 있으면 나올 것 같습니다. 곧 발표가 될 건데요. FDA에서 이제 승인했다라고 발표가 될 것 같고요. 지금 각 주별로 그리고 이제 군 부대들이 이 백신이 승인이 되면은 곧바로 백신들을 옮기고 그리고 접종을 시작할 그런 준비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중에 어제 아주 재밌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뭐냐면 파이저에서 4개 주를 선택을 했는데 테네시주하고 그다음에 뉴멕시코, 로드아일랜드, 텍사스 이렇게 4개 주를 선정을 해서 이 4개 주를 먼저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코로나 백신 접종에 대한 시범 프로그램 운영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4개 주는 12월 초부터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이 되는데요. 보통은 이제 연방정부라든가 주정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라든가 프론트라인이라고 보통 저희가 이야기하죠. 그래서 병원에서 의료직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911 같이 911 전화 받으면 바로 출동해야 되는 경찰이라든가 구급대원들 이런 분들이 이제 먼저 1차 접종을 받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근데 이런 그 시범 지역을 설정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백신이 옮겨지는 과정이요. 초저온으로 냉장 보관된 상태로, 냉동 보관된 상태로 이 백신이 옮겨져야 한답니다. 그리고 보관도 냉동 보관이 돼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백신의 보관 상태, 그리고 접종이 이루어지는 이런 과정들, 이런 것들이 과연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시범 지역 운영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4개 주에 있는 그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빨리 접종을 받으니까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야, 우리가 무슨 뭐 시험주가 된 거 아니냐, 이런 또 비관론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일단 다음 달 초부터는 바로 백신 접종이 시범적으로 실시가 된다라는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려서 저희도 지금 기쁘고요. 그런 과정에 지금 코로나19는 계속해서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죠. 많은 주에서 감염자가 지금 늘어나고 있고, 수치상으로는 전국적으로는 뭐 하루에 15만 명이 신규 감염이 됐다라는 보고가 나오고 있고, 사망자도 지금 거의 25만을 돌파한다, 이런 이제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코로나19 백신이 재확산이 미국 내에서 심상치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하루속히 이런 백신들 그리고 치료제들이 빨리 보급이 돼서 사람들의 목숨을 좀 살려내는 그런 일이 속히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